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저번에 우리 맥스 기초 과정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아시다시피 그 맥스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과 그다음에 환경 설정, 그다음에 UI 설정, 그다음에 맥스에 대한 어떤 그 화면 다루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복사, 물체를 복사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대한 종류를 또 살펴보고, 이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 캐릭터 모델링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 물체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저번과 마찬가지로 중앙에다가 주전자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레디우스는 25,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10. 다음과 같이 이제 물체를 만들고요. 자, 일단은 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 복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트랜스폼 기즈모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자, 트랜스폼은 move, 그 다음에 rotate, 이 세 개를 합쳐서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ove를 눌러주시고요. 자,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 Alt 키나 어떤 옵션 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맥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Shift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X축, 트랜스폼에 있는 이 X축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는 거죠. 드래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그 클론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오브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복사를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일단은 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넘버 오브 카피는 물체를 몇 개를 복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 5개를 나는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5개가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Z 키 눌러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X축으로 잡아당기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클론 옵션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몇 개를 복사를 하겠느냐. 그럼 나는 4개를 하겠다.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또 전체를 잡고 이번에는 Y축으로 한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또 무브를 시켜주면은 또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좀 많이 해볼까요? 자, 여기도 5개를 4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사가 됐고요. 이번에는 Z축으로 또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런 거를 한 번에 복사하는 명령이 array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rotate와 scale이 있는데요. rotate 명령어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Z축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왕이면은 앵글 스냅을 켜주고요. 단축키는 A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Shift 키를 다시 누르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30도 정도에서 마우스를 떼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몇 개를 주겠느냐. 그쵸? 그러면 한 다섯 개? 예, 5개를 주겠다. 그러면 30도 각도로 5개가 예, 이렇게 또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어느 각도든 간에 예, 다 복사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스케일.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복사가 됩니다. Z축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Z축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다가 원하는 개수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요, 클론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복사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클론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론. 예, 요거는 예, 복제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클론이라는 옵션을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로 할 거냐, 카피를 할 거냐, 레퍼런스로 할 거냐, 요 차이점은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냥 인스턴스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오케이를 하면은 복사가 됐는데 어디에 복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같은 자리에 예, 복사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는데 맥스는 컨트롤 C는 카메라 생성이라는 그 단축키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론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예,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미러 명령을 사용을 할 건데, 미러는 여기 메인 툴바에 미러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해서 예, 또 복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예, 복사를 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미러를 자,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반대가 됐죠? 그쵸? 지금 원래는 주둥이가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데 미러를 누르는 순간에 예, 방향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론 방식을 자, 카피로 체크를 하시고 자, 옵셋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옵셋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칭적인 예,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Z축으로 예, 복사를 해볼게요. 자, J키를 눌러서 예, 브라켓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를 또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Z축으로 옵셋을 이동을 해주면은 예, 다음과 같은 형태의 예, 물체가 또 복사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어레이를 활용한 자, 배열 복사법인데요. 자, 어레이는 어디 있냐면요. 자, 일단은 그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탑, 예,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작업을 하십시오. 왜냐면은 프론트나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Z축이 그 위쪽 방향이 아니라 Y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뷰에서 봤을 때 Z축은 우리를 보고 있는 쪽이잖아요. 퍼스펙티브 쪽에서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얘도 그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탑뷰 또는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하고 어레이를 적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바에 자, 툴을 눌러주시고 자, 어레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클릭. 자, 복잡하게 이제 창이 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어레이에 대한 그 설명이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책들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차이점을 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거를 이제 읽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move, 그 다음에 rotate, 이 세 가지 스케일에 대한 세 가지 그 복사 타입이 나오는데, array. 자, incremental이라는 게 있고, total이라는 게 있어요. 자, incremental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마치 그 상대좌표 같은 그런 개념이고, 토탈이라는 거는 전체를 계산을 해서 나눠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move는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이잖아요. 이동을 하는 그 명령어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 여기 000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고, 스케일은 10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수치는 좌표가 됩니다. 좌표. 예, 절대 좌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의 요 화살표가 왼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각도를 표시합니다. 각도. 그 다음에 여기는 부피. 그쵸?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으로 제가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100. 자, 그리고, 카운트는 10. 10개가 복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100만큼씩. 100만큼씩 이동을 해서 1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프리뷰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100만큼씩 이동이 돼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지금 프리뷰를 눌러놨기 때문에 아직은, OK 상태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얘를 보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10, 그렇죠? 예, 그리고 뭐 2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만급씩 떨어져서 예,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만큼 이동이 됐으니까 카운트가 10개잖아요. 그럼 10개 곱하기 80 곱하기 10이니까 전체 길이는 8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토탈 거리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 만약에 똑같이 8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80, Y축으로 80이 되는 거죠. X축으로 80, Y축으로 80. 그럼 여기가 되겠죠. 네, 위에서 바라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자, 그래서 현재 X축으로 80만큼 이동이 됐고, 자, Y축으로 만약에 80으로 이동이 된다면 이쪽 방향,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복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0을 주고 엔터를 치면은 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레이라는 건 이제 다중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다시 0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여기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거는 뭡니까? 토탈이라고 그러죠. 토탈. 자, 토탈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예, 전체의 거리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개로 분배를 하겠느냐, 이제 디바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X축으로 나는 1000, 전체의 거리를 1000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만약에 5개를 주면은 5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0만큼씩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희미한 글씨로 예, 이렇게 표시가 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초기화를 해볼게요. Reset All 파라미터를 눌러주면은 모든 여기 입력되었던 수치들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자, 로테이트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트는 Z축으로 회전 각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을 주게 되면은 10도가 되는 겁니다. 그쵸? Z축으로 10도만큼 카운트가 10개가 만들어져라. 자, 그럼 Z축의 이 회전 각도를 만약에 30을 줬다. 예, 그럼 요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카운트를 내리면 이제 하나씩 줄어들겠죠? 네, 요게 바로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reset all parameter. 자, 마찬가지죠. x축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회전 각도죠. x축으로 회전 각도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스케일에 관련된 겁니다. 자, 스케일은 100. 현재 크기는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Z축으로 만약에 120을 주면은 1.2배만큼 커지는 거죠. 그게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X축에다가 포지션을 만약에 100을 줬어요. 그러면 X축으로 100만큼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점점 120%씩 커지는 거죠. 1.2배만큼 커지면서 카운트는 10개. 그렇죠? 예, 계속 올려줄수록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예. 뭐 회전까지 한번 줘볼까요? 회전을 X축으로 한번 줘볼까요? X축. 네, 이렇게 회전이 되죠. 요거는 다시 100으로 가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회전이 되면서 지나가고 있고, Y축에다가 한번 회전을 줘볼게요. 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재밌는 뭐 이런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대충 아시겠죠? 여기에는 이제 토탈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럼 360도에 카운트를 몇 개를 주겠느냐? 그러면 여기 알아서 5개를 주면 72도씩 나누어서 복사를 해라.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D를 한번 살펴볼게요. 2D라는 거는 이제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이잖아요. X축, Y축 또는 XZ 또는 YZ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먼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X축의 이게 이제 X의 어떤 포지션이고, 그쵸? 그러니까 Y 포지션은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은 X축에 대한 개수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개수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으로 만약에 100만큼씩 이동이 되면서 10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이 됩니다. Y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숫자가 1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없죠. 자, 2를 올렸고요. 계속해서 숫자를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X축으로 100만큼씩 이동이 되면서 총 카운트는 10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00만큼씩 이동이 되면서 6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X축으로 10, Y축으로 6. 그렇게 해서 토탈 각도, 토탈 어레이, 토탈 개수는 60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3D를 한번 해볼게요. 자, 3D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3D의, 그러니까 Z축 방향이 되겠죠. Z축 방향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똑같이 100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토탈 개수가 1000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그래픽카드가 좀 떨어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라면은 이렇게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컴퓨터가 렉 걸린 것처럼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큰 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또 나오죠. 이 타입 오브젝트가 또 나오는데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자, 요거 차이점은 계속 나오는데 요것도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디스플레이 에즈 박스를 누르게 되면요, 좀 그래픽 카드가 좀 떨어지는 사용자를 위해서 약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박스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뷰포트에 나오는 이 물체들을 좀 빠른 속도로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많이 느리죠. 제 것도 지금 그래도 그래픽 카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네요. 자, 리셋. 자, 이번에는요, 시계의 그 시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탑뷰에 자,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 파라미터에서 바로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모디파이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 파라미터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은 딱 떨어지게 해주는 게 좋겠죠. 90, 뭐 30, 뭐 5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탑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요게 여기에 센터에 딱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y축에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x축에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다가 x축에다 0을 주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정확히 옵니다. 이렇게 옮겨 볼까요? 그렇죠? x축으로 만약에 100을 주게 되면은 100만큼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주게 되면은 다시 여기 이 y축 선상에 가운데로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이죠. 예, y축의 거리. 그쵸? 네. 그래서 이 치수는 의미가 없고요. 요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예, x가 0이라는 거. 예, 그럼 정확히 0이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축을,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1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이제 바꾸는 법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요. 물체의 축을 변경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패널에 보시면은요, 피봇이라고 나옵니다. 피봇. 자, 피봇은 물체의 축, 그러니까 회전축을 의미합니다. 회전축.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을 모델링 했을 때 그 회전축이 있잖아요. 관절. 그쵸? 예, 관절에 대한 그 회전축을 에 대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피봇을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제스트 피봇 온리를 눌러주시면요, 요게 움직입니다. 그쵸? 예, 신기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센터 투 오브젝트. 이렇게 돌아갔죠? 예, 지금은 얘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예,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리셋을 하면 또 초기화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펙트 피봇 온리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요 가운데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움직일 때마다 여기 좌표가 같이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다 똑같이 0을 두는 거예요. 0, 0. 이렇게. 0, 0, 0. 예,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얘를 꺼주는 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리셋. 이번에는, 어펙트 오브젝트 온리를 눌러주게 되면은, 피봇은,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의 기즈모의 축은 가만히 있지만, 물체가 움직입니다. 물체. 근데 이런 방법은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펙 피봇 온리를 활성화시켜주고 여기다가 00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축이 정확하게 정중앙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꺼주는 거예요. 꺼주시게 되면은 축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Z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의 축을 기점으로 해서 물체가 돌아간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어레이를 이용하는 거죠. 어레이. 그렇다면 이제 어레이를 할 건데, 자, 회전 툴을 먼저 눌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툴 다시 어레이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탑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하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프론트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축이 다르잖아요. 그쵸? 축이 가운데로 보이죠? 탑에서 봤을 때는 축이 가운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탑 퍼스펙티브 기준으로 작업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툴 어레이, 자, 리셋 한번 눌러줄게요. 그래서 토탈 각도 Z축 방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360도가 한 바퀴잖아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12개.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레이를 주는데 지금 인스턴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 이 물체 1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이즈를 변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언두를 해서 어떤 물체를 변경을 하고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면요 다시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에서 물체를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디파이로 와서 요거를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애니메이션까지 재밌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F3를 눌러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는 네, 요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는 원본 오브젝트가 뭔가 변형을 주게 되면 어떤 치수를 준다거나 어떤 크기를 변형한다거나 뭐 회전을 준다거나 뭐 여러가지 변수를 주게 되면은 그 나머지 복사되어 있는 그 물체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보통은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원본이기 때문에 얘는 부모잖아요. 그럼 얘는 자식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인스턴스로 복사하게 되면요 자식으로 복사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얘도 부모가 돼요. 뭐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중에 아무거나 원래는 얘가 원본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치수를 변경하게 되면 나머지도 다 또 영향을 받아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상호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스턴스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형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계단 형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리드를 하나 켜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리드를 켜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계단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를 키면은 이 엣지가 보여서 좀 물체를 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요 축을 요 가운데로 옮겨 놓을 거예요. 그럼 아까 배웠던 하이러키로 가서 피봇, 그 다음에 어펙, 피봇 온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어펙, 피봇 온리를 꺼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형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3이잖아요. 그쵸?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박스가 이렇게 그쵸 3만큼씩 복사가 돼서 계단의 개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수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볼게요. 자, 툴 어레이 자 리셋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렇다면은 두 바퀴를 돌아서 올라가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두 바퀴는 720도가 되잖아요. 360도를 두 번 더한 거니까. 그래서 720 그 다음에 카운트 개수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높이는 3이었죠. 아까 이 박스의 높이가 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주는 겁니다. 3 프리뷰를 눌러볼게요. 어허 아직은 원형 계단으로 하기엔 조금 약하죠. 자 카운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가 올라가니까 자 원형 계단의 형태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카운트를 좀 내려볼게요. 여기가 좀 좁으니까 뭐 한 30개 정도 한번 쳐볼게요. 40개? 35개. 네, 40개. 자, 이렇게 해서 40개를 주니까 이런 식으로 원형 계단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재밌죠? 자, 오케이. 만약에 이 높이를 다시 한번 제외를 해볼까요? 자, 같이 따라가죠? 네. 우리는 이미 포지션을 3으로 줬기 때문에 move 값을 Z축으로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에다가 이제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원형 계단이 된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탑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탑. 자, 컨트롤 시프트 Z키죠? 컨트롤 시프트 Z키 화면 정리하는 법 잘 알아두시고요. 자,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큐브가 있죠?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 박스를 그려봤습니다. 뭐 꼭 정육면체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그냥 박스에 체크를 하고요. 자, F3 네, 한 이 정도의 높이로 한번 탑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지금 딱 떨어지게 50이 나왔네요. 자, 이거를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박스의 높이가 50이다. 그래서 50만큼씩 탑이 쌓여지면서 XY축으로 줄어드는,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옆에서 바라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탑이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툴 또 어레이를 눌러야 되는데 어레이가 비활성화 됐을 때는요. 이 트랜스폼 3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얘가 활성화됩니다. 자, 또 다시 리셋을 주고요. 자, 박스의 높이가 50이었죠. 그럼 50만큼씩 10개가 복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XY 방향으로 조금씩 줄어들어라. 80%씩 줄어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20%가 깎인 거잖아요. 그쵸? 100이 원래의 사이즈인데 제가 이제 80으로 내렸다라는 거는 20%씩 깎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OK를 하게 되면은 이런 탑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레이에 대한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이따가 얘기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복사해서 그 타입이 나왔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세그먼트가 있어요. 하이 세그먼트는 지금 여기가 마디가 5개인데 그 5개 이상으로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그먼트 마디를 12개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로 자, 이동을 해서 예,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 치수를 가지고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복사를 할 거예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카피에 체크를 하고 OK를 눌렀고요. 자, 색상은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이밍 컬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거 조만한 그 사각형이 있었거든요. 요 컬러 박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물체의 컬러가 아니라 단지 뷰포트 상에서 물체를 구분하기 위한 그 색상일 뿐이지 실제의 얘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의 그 재질은 여기서 주는 거예요.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요 아이콘이거든요. 예, 요거 첫 번째 거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재질을 색상을 주는 게 원래의 컬러다. 지금 보시면 분명히 내가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파란색이 아니라 지금 실제 재질에서 준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기서 이 색상은 와이어 컬러다. F3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F4를 켰기 때문에 이 파란색 엣지가 보이죠. 만약에 이거를요 그 와이어 프레임 컬러를 블랙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렇게 검정색으로 엣지를 바꿔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르고 자, 카피. 자, 색상을 바꿔 봅니다. 자, 또 다시 Shift 키 누르고 복사. 이번에는 인스턴스. 자, 이것도 색깔 바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레퍼런스로 체크를 하고 또 오케이. 자, 녹색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물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자, 이게 오른쪽을 한번 잘 보실까요? 한번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물체를 선택을 할 때마다 요 공간을 스택 뷰라고 그래요. 스택 뷰 리스트. 여기는 스택 뷰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보통 스택 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글자를 잘 보시면 글자가 좀 진하게 나오죠. 이거는 인스턴스잖아요. 이거는 이제 카피고 근데 글자가 좀 얇은 것 같고 레퍼런스는 얘가 좀 벗어나 있죠. 인스턴스는 이 파란색의 영역이 같이 묻혀 있고 얘는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리지널 물체의 변형을 한번 가해 볼게요. 자,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눌러주고요. 자, 밴드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앵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렇죠? 오리지널 물체에다가 뭔가 그 수정자를 적용을 해보니까 인스턴스 물체와 레퍼런스 물체는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카피라는 물체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결국은 카피는 서로 관련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의 인테리어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숟가락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숟가락이나 또 테이블을 한 30개 정도가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숟가락을 수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또는 뭐 테이블의 크기를 변경할 일이 생겼어요. 또는 천장에 라이트가 있는데 그 라이트의 치수를 변경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물체가 알아서 다 바뀐다는 거야. 그게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 아시겠죠? 그래서 카피는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인스턴스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요거는 가운데는 인스턴스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리지널 물체에 뭔가 수정자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인스턴스와 레퍼런스 물체에. 그럼 가운데에는 인스턴스 물체잖아요. 인스턴스 물체에 앵글을 또 변형을 시키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인스턴스 물체는 오리지널 물체에도 영향을 주고 레퍼런스 물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퍼런스는 무엇이냐? 자, 레퍼런스는 영향을 받기만 해요.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이쪽에다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영향을 받기만 해요. 그래서 레퍼런스 물체에 다시 한번 밴드를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밴드를 줘볼게요. 자, 영향을 못 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리지널 물체나 요 물체에 이거 영향을 주게 되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이거 꺼나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밴드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받기만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인스턴스로 한번 대량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배웠던 어레이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리셋 한번 눌러주고, 자, X축으로 50만큼, Y축으로 50만큼, 카운트는 10개, 10개. 자, 프리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마치 어떤 말미잘 같은 형태가 됐을 건데, 자, 그럼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지금 아까 어레이 옵션에서 인스턴스로 체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영향을 다 주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테이퍼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테이퍼를 주고 어마운트를 올리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처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줬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주면 가운데가 볼록해지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다시 밴드를 적용을 해서 물체를 구부려 봅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을 주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재밌죠? 자, 이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오토키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이게 타임 슬라이더라고 그래요. 타임 슬라이더를 100으로 올려놓고, 요때 치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0으로 준 상태에서 디렉션을 이렇게 360도를 줘볼게요. 자, 한 바퀴를 돌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물론 여기다가 그 프레임을 더 길게 해서 뭐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레이에 대한 방법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다중 선택, 그 다음에 윈도우 크로싱은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죠.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셀렉트 바이 네임 사용법인데요. 자, 다중 선택하는 방법은 자,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연속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요게 바로 다중 선택법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고 싶다. 선택된 물체에서 다시 해제를 하고 싶다. Alt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Alt 키. 그래서 연속으로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 뺄 때는 Alt 키. 여러분들 혹시 라이노 하시는 분들,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맥스를 지금 계속해서 좀 따라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라이노를 딱 켜보십시오. 라이노를 켜고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는 그 어떤 버릇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멘붕 상태가 오는데, 또 라이노를 한 3시간 하다가 다시 또 맥스로 오잖아요. 그럼 라이노에서 사용했던 그 단축키나 어떤 마우스 사용법이 또 헷갈려요. 예, 그래서 요게 그 반사적으로 나오려면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체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Select by Name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요. 자, 여기 그 화살표를 이렇게 내리면은 거기에 이 뭐라고 하죠? 이 장면에 있는 물체의 목록들이, 이름들이 이렇게 다 떠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큰 공간에 그 어떤 인테리어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뭐 방석이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가 있겠죠. 내가 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물체를 주민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Select by Name이라는 거를 착을 꺼내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UI 잠깐 설명을 할 때 그 레이어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by Name에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물체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OK.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지우고요. 지금 이제 50분이 이제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지금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50분 단위로 끊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모델링은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의 물체의 그 타입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박스죠. 그렇죠? 예, 근데 박스를 그릴 때는 퍼스펙티브에서 그리지 마시고요. 탑에서 그리십시오. 탑. 예, 그래야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퍼스펙티브에서 하시면요, 좀 불편해요. 예, 그래서 탑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큐브에 체크를 하면은 정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박스는 그냥 직육면체. 그렇죠? 그리고 이 물체의 크기를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물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모디파이로 갑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가서 여기서 이 파라미터에서 편집을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일을 잘 안 쓰거든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물체의 크기를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요. 왜 스케일을 쓰지 않냐면은, 물론 모델링 할 때는 쓰죠. 근데 애니메이션 할 때는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피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레디우스가 50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뭐 인스턴스를 하든 카피를 하든 뭐 상관없거든요.
자, 카피를 할게요. 그러면 이 지름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똑같이 50이잖아요. 그럼 제가 레디우스를 100으로 주면 당연히 커지죠. 그쵸? 예, 다시 50을 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파라메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물체의 원래 속성을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크기를 바꾸게 되는데, 스케일을 사용하면 이 레디우스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올려볼게요. 엄청나게 크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레디우스가 50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50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50이에요. 그럼 어떤 게 진짜 50일까요?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제가 스케일을 적용하면은 누가 어떤 게 50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치수를 직접 입력을 해서 스케일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근데 라이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스케치업 같이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 사이즈도 같이 바뀌게 돼요. 왜냐, 라이노는 치수 개념의 모델링이고 맥스는 어떤 스케일 개념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 레디우스의 그러니까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먼저 물체의 크기를 변형시킨다 하더라도 레디우스는 이 파라미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박스. 자, 작업을 하실 때는 F4를 켜서 꼭 이 엣지가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하고 세그먼트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세그먼트를 왜 올려줄까요? 굳이. 예, 물론 나중에 그 이제 폴리로 컨버팅을 해서 여기에 면들을 뭔가 수정을 할 때 필요하겠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밴드 아까 했던 뭐 또는 뭐 테이퍼 등등을 사용할 때 밴드를 준다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여기 활성화되어 있었네요. 물체를 구부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손가락도 마디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구부릴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그먼트가 필요한 거죠. 자, 콘은 이런 게 콘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뭐 반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쵸? 저기 센트럴파크 우리나라 저기 송도에 가면 이런 물체 있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그 옵션들을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여기 레디우스를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하면요, 이렇게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캡 세그먼트 뚜껑 쪽에도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하이 세그먼트, 그쵸? 이렇게. 요것도 뭔가 편집을 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고요. 사이드는 24개. 이거를 나는 사각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스무드를 끄면요, 이렇게 각지게 되고요. 스무드를 키면은 요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합니다. 이렇게 꺼볼까요? F4를 꺼보면은 이렇게 각지게 보이죠? 요걸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스무드를 키면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켜게 되면은 마치 피자 조각을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스 투, 슬라이스 프롬,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피어는 구죠. 구를 의미하고요. 구의 축은 가운데에 있는데, 이 축의 위치를 바꾸시려면은요, 그 베이스 투 피봇.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축이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축이 생겨서 물체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베이스 투 피봇을 끄게 되면은 가운데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미스피어가 있는데, 헤미스피어는 방구예요. 0.5를 주면은 이렇게 방구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쳐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오스피어는 뭐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스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거는 그 서울랜드, 그쵸? 과천 서울랜드 가면은 이 형태의 구조물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린더, 예, 원기둥이죠. 예, 옵션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 예, 파인애플을 마치 잘라 놓은 듯한,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러스는, 예, 도너츠 같죠? 예, 또는 얇게 하면 플라프. 약간 튜브 같죠, 튜브. 그죠? 자동차, 타이어, 튜브. 예, 나머지는 다 흡사하고요. 뭐, 특이하다 그러면은 여기, 트위스트. 네,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꼴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예,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F4를 꺼보면, 예,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F4를 켜봐야지 구조를, 예,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피라미드예요. 예,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티폿, 주전자죠. 이 주전자가 왜 들어있을까요? 뭐 지나가는 얘기이긴 한데요. 옛날에 원래는 이게 3D max잖아요. 근데 원래는 3D S라는 의미가 스튜디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3DS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가 나오면서 윈도우 95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max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모체예요, 모체. 3D의 모체. 맥스는 자식이고, 그래서 그 3D 스튜디오는 이제 도스 시절에요. 윈도우가 나오기 전 단계의 그 도스 시절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3D 스튜디오를 개발을 하고 처음 뭔가 물체를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바로 첫 번째 물체가 첫 번째 작품이 주전자였다라는 거죠. 이 주전자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죠. 저는 89학번인데요. 예, 그때는 3D가 그 3D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토파즈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3D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했었던 거죠, 3D를. 그때, 예, 저는 이제 요걸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맥스까지, 예, 넘어오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주전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집어넣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플레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평면이에요, 이렇게. 예, 근데 요걸 왜 만들까요? 예, 이걸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전자를 만들고 나서 여기 하이 퀄리티로 바꾸게 되면요, 예, 이렇게 그림자가 나옵니다. 이 바닥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바닥을 만들어 줘야지만, 예, 그림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 사용하신다 보면 되시고요. 텍스트 플러스는 뭔가 여기다가 글자를 써서 입체적인 글씨로 만들 때, 예, 활용을 해요. 이건 어차피 extrude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글자를 써서 이렇게 두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그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도, 예, 또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뭐 베벨이라는 또 명령어도 있고요. 네,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이제 살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여기 그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 다양한 그 도형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약간 무한궤도 같이. 예, 이런 걸 가지고도 렌더링 테스트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챔퍼 박스. 박스긴 박스인데 이렇게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챔퍼 실린더. 예, 물론 여기 필렛을 주면은 이렇게 둥글게도 깎을 수도 있어요. 이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디파이를 가면은 필렛, 그 다음에 필렛 세그먼트, 그쵸? F4를 꺼보면은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맥스는 이런 게 어렵다. 지금 저기 기본적인 도형에는 이제 필렛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물체 모서리에 필렛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맥스를 배우기가. 뭐 점점 이제 맥스를 저한테 배우게 되면 그런 거는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일 탱크. 원래는 뭐 이거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냥 캐릭터를 모델링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 건드려 보십시오. L자 스타일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C자 형태도 있고, 벽체 만들 때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링 웨이브, 뭐 폭파씬 만들 때 이거 사용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뭐 호스가 있네요. 프리즘. 네, 아무튼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프리미트와 그 다음에 뭐 익스텐드 프리미티브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물체를 복사, 그쵸?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어레이, 그 다음에 뭐 클론, 그 물체의 그 복사 타입, 요게 카피냐, 인스턴스냐, 레퍼런스냐, 특히 인스턴스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체 축을 변경하는 법도 살펴봤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캐릭터를 모델링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멋진 캐릭터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도형들을 가지고서 그냥 간단한 캐릭터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뭐 물체를 다루는 법이죠. 복사를 한다거나 회전을 한다거나 이동을 시킨다거나 또는 뭐 물체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줄인다거나 등등등. 자, 장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도 말하는 쪽에서 목소리가 좀 칼칼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장시간 동안 시청을 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